최백운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다른 뉴스 가기 전에 최근에 이제 교수님 전문 분야라고 할 수 있는 경제 문제에서 이슈가 또 터졌잖아요. 예. 예. 법률 사안이면 제가 안 여쭤보겠는데 예. 뭐 하천대유니 대장동 개발권이니 그중에 다른 거 말고 자본금 5천으로 500억의 배당을 받아서 1,000배 벌었다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게 이제 말도 안 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예. 근데 기자들이 이거 끊임없이 거론하더라고요. 예. 자본금 5천 투자해가지고 어떻게 500억을 벌었냐, 1,000배를 벌었다. 예. 뭐 어떤 계산에 따르면 10,000배를 벌었다고 예. 하기도 하고.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초등학생도 아니고. 이 말이 안 되는 걸 떠나서 이건 혹세무민이죠. 혹세무민인데. 그게 그거 아닙니까? 예. 자본금 5천 투자해서 어떻게 500억 배당받았냐.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자본금은 그냥 상법상 회사 설립에 필요한 돈인 거예요. 5천만 원이 아니라 예. 1,000만 원도 만들 수 그러니까 있고. 그 2009년 이후에 그게 이제 완화가 돼가지고 그렇게 된 그러니까요. 건데. 예. 100만 원으로도 만들 수 예. 있고. 아니 기본적으로 개발 사업 하려면 토지 매입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토지 매입비가 핵심이에요. 비용에 있어서는. 그게 조 단위로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예, 그게 들어간 게 다 합쳐서 이렇게 보게 되면 한 1조 한 5천억 원 정도가 들어간 거거든요. 땅을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이거 예. 350억 쓴 것도 땅 사는 데 들어간 돈이 아니에요. 예. 그 전에 이제 각종 비용이 들어간 게 350원이고 땅 350억 원이고 그게 이제 직접 투자 비용이죠. 이게 예. 여기서 보자면 그러니까 회사가 만들어졌을 때 예. 종이가 나오잖아요. 인가 종이가 그 종이 만들 때 100만 원으로 만들기도 하고 5천만 원으로 만들기도 하고 5억으로 만들기도 하는데 자본금을 많이 넣을 이유가 없죠. 이 회사는 없어질 회사니까 예. 이 사업이 끝나면. 그러니까 그냥 만들면 되는 거예요. 모양 갖춰서. 페이퍼 컴퍼니. 페이퍼 컴퍼니죠. 근데 이게 투자금의 전체인 것처럼 이것만 넣고 어떻게 500억을 벌었냐고. 이거 정말 혹세무민이죠. 예. 나쁜 사람들이. 근데 아직도 이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제가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그 경기도 옆에 하남시라고 있어요. 바로 옆에요. 예. 예, 붙어 있는 데인데 하남시에서 제가 과거에 하남시 그 지역 그 주민 자치 운동을 좀 한 적이 있었어요. 시민단체 활동을요. 예. 그 당시에 아마 뉴스에 괜히 떠들썩했었는데 하남시에도 도시개발공사라는 게 있어요. 몇 각 년도에 지방에. 하셨습니까? 이 일을. 그게 이제 2000년대 초니까는 20년 전이네. 예. 예. 그래서 그 하남시 도시개발공사가 신장동 개발하면서 예. 그때 이제 비리가 보여가지고 예. 그 장부를 쫙 제가 서류 조사해 보니까는 이 이제 도시 공영 개발에 경험이 좀 있으시구나. 예, 관련해서.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한 비리가 한 203억 정도 보인다 해가지고 주민들 경기도 최초로 주민감사 청구 운동을 해가지고 아하. 감사원에서 그걸 감사를 해가지고 예. 198억까지 그러니까 인정을 했었어요. 아하. 거의 그러니까 정확하게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 그게 이제 도시개발공사가 이제는 공영이잖아요. 공영개발로 하게 되면은 되게 단체장들이 되게 거기 개입돼가지고 예. 이걸 이제 그러니까 좀 비리가 발생하고요. 뒷돈을 받거나 예. 예. 인허가 건 가지고.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하겠던 게 그 옆에 있는 덕흥동이라고 있어요. 예. 신장 그 중심에 덕흥동은 이제 그러니까는 그 시에서 뭐냐면은 민간업자한테 준 방식으로 했던 거예요. 예. 민간 아예 개발업자한테. 민간으로. 예, 아예 민간한테. 거기도 이제 비리가 보여가지고 제가 했었는데, 근데 성남시 같은 경우는 이게 그러니까는 민간한테 넘기라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네. 그 성남시가 그러니까는 이 공적인 그러니까는 개입을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입을 해서 민간 합동 모델을 처음으로 만들어낸 거죠. 이때.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최초의 모델이에요. 이게 민간한테 넘기게 되면은 상당한 특혜가 이제 돌아가고 그러니까는 그거를 이제 환수를 한 건데 이게 대한민국에서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이쪽에 그 주민자치운동에서 많이 개입해 봤었는데 이게 첫 번째 사례예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예. 첫 번째 사례고 첫 번째 성공 모델이어서 지금 비슷한 모델을 많이 따라하고 있어요. 예. 예. 근데 제가 보기에 이게 첫 번째 모델이고 성공 모델인데 이례적이라고 하더라고. 예. 그럼 비교할 걸 가져와야죠. 이렇게 하지 말고 저렇게 했었어야 한다는 모델을 가져와서 그렇죠. 봐라. 이런 모델로 더 많은 이익을 환수했지 않냐. 그런 모델이 없어요. 이걸 성남시가 개입 안 했으면요 민간업자들이 엄청나게 특혜를 보는 거예요. 이제 그만하고요. 기본만 하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졌습니다. 예. 자, OECD가 중간 경제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한국 전망은 올리고 다른 주요 국가들은 내리고 뭐 그렇게 했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그 IMF도 그렇고 OECD도 그렇고 1년에 한 2번 정도는 발표를 해요. 수정치를 또 발표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5월 달에 발표한 때는 우리나라 이제 3.8%로 발표를 했었는데. OECD에서. 예. 근데 이제 이번에 4.0%로 올렸는데 그리고 내년도 거도 이제 그러니까는 한 0.1%포인트 상향 조정을 했고요. 그러니까 올해와 내년을 다 상향 조정된 주요 국가 중에서는 유일한 국가죠. 유일한 국가인데 다른 국가들을 왜 이렇게 하향 조정을 했냐면요. 이 팬데믹 영향으로 델타가 생각보다 예. 세서 그죠? 그렇죠. 예. 이게 이제 7, 8, 9월 달 넘어가면서 네. 그러니까는 이게 소위 말해서 4차 확산 이렇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경제에 부정적인 충격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내린 거거든요. 올해 1월 정도로 주요 국가들이 돌아갔으니까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방역에 큰 이제 영향이 없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수출이 잘 이제 호조를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그 되고 있다는 걸 하나 주목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지금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2분기까지 얼마나 회복됐는가를 또 이제 그러니까는 그 OECD에서 이제 발표를 했어요. 지금까지 회복 정도? 예. 그러니까 2019년 말 대비해 가지고요. 코로나 이전 대비해서 얼마나 그렇죠. 회복했느냐. 그러니까 우리하고 이제 호주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 1.4, 1.5%로 비슷하게 가고 미국이 0.8% 정도 회복이 됐고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코로나 발생한 작년 말고 예. 발생하기 전과 비교해서 회복을 했느냐 안 했느냐 했을 그렇죠. 때 우리는 한 회복을 1.4% 정도 회복이 됐고 미국이 0.8% 정도 예. 회복이 됐고 이제 나머지 주요 국가들은 여전히 회복이 안 되고 있는 상태고 그렇군요. 안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좀 이제 한 가지 아쉬운 게 뭐냐면요. 아쉬운 게 고용이 아직 회복이 안 됐어요.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고용 회복이 안 됐다. 예. 그러니까 이제 호주 같은 경우는 경기가 회복되어지면서 고용도 회복되어졌는데 우리는 고용이 회복이 안 됐던 부분이 이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내수하고 수출의 양극화로 인해 가지고 이게 이제 우리가 좀 그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내수 거죠. 회복이 안 된 거군요, 말하자면. 그렇죠. 예. 고용은 이게 수치상으로도 그렇게 나오고 그러잖아요. 가계 소비가 그러니까 회복이 안 된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재난지원금 계속 지급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그렇죠. 예. 거고. 그렇군요. 그러니까 수출이 성장을 이끌고 있고 내수는 아직 회복이 완전히 되지 않았다. 예. 그리고 내수도 회복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그렇죠. 물론요. 이제 차이가 나고 있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인플레이션도 이제 그러니까는 많이 지금들 얘기를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인플레는 기본적으로 OECD에 의하게 되면은 뭐 우려가 없는 걸로 한국 같은 경우요. 그러니까 주요 국가들에 대비해서도 보게 되면은 한국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올해 이제 예상되는 인플레율이 한 1.1%. 예. 1.1%니까 우리가 목표치가 2%니까는 목표치가 그건 그냥 인플레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아닌 거죠. 예. 내년도 그러니까 한 1.6%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일부 이제 그러니까 농식품 같은 경우 이제 그러니까 그 이 계절적인 요인이라든가 기후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생기는 물가 상승 요인이라 이거죠. 자, 그리고 또 유엔에서 또 뭘 발표했어요. 부분 이제 OECD, IMF 또는 뭐 3대 신용평가 기관들 이런 데서 발표하는 수치가 이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데 유엔에서 발표한 혁신 지수 이게 뭡니까 이게? 유엔 산하에 이제 그러니까 그 지적재산 기구가 있어요. 예. WIPO라고요. 여기서 이제 한 꽤 됐는데요. 한 20몇 년 전부터 그러니까는 글로벌 혁신 지수를 계속 매년 발표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지적재산권 출원 관리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WTO 출범하면서 우리가 지적재산권도 하나의 무역의 거래 대상으로 그렇게 그렇죠. 보면서 취급하면서 유엔 산하에 이게 이제 생긴 건데요. 여기서 이제 132개 국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유엔이 예. 혁신 생태계가 얼마나 그러니까 잘 이게 갖춰져 있느냐. 예. 이걸 이제 그러니까는 점수를 매겨가지고. 지적재산권 하니까 어려운데 대표적으로 특허 같은 게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는 그 한 7개 분야로 7개 분야 또 세분화 시켜가지고 점수를 매겨가지고 합산을 해가지고 랭킹을 매기는 거예요. 매겼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올해 이제 그러니까는 5위. 아, 전 세계? 전 세계 5위요. 이게 뭐 5위. 우리가 뭔지 대부분 10위 안에 우리가 들어가가지고 예. 어떤 분야든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5위 좋은 겁니까? 5위 의미를 잠시 말씀드리는데 네. 근데 지역별로 7개 지역으로 나눠가지고요. 전 세계를 7개 지역으로 지역별로 하는데 우리가 이제 아시아하고 오세아니아 지역에 우리가 포함되는데 거기서는 1위. 아, 예, 1위인데 너무 당연한 것 같아가지고. 아시아에서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예. 이 유엔에서도 이제 그런 이제 보고서에 지적을 담고 있지만 지난 3년간에 5위권 국가는
항상 뭐냐면 유럽 국가나 미국을 포함해서 유럽 국가였었어요. 이런 표현을 아예 담고 있어요. 아예. 네. 5위 안에 들어가는 건 네. 항상 서구권이었는데 우리가 그렇죠. 처음 들어간 거예요? 비백인 국가에서는 그러니까는 이게 없었던 일인데 처음 들어간 거예요. 처음이요. 그거는 비백인. 괜찮네. 그게 G7에도 들어가니까 이제. 예. 아니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주로 혁신하게 되면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가 되게 많이 들어가고 그랬었는데 그렇죠. 싱가포르는 뒤로 이제 파리 정도로 이제 밀려 있고 그리고 뭐 중국, 일본 같은 건 10위권 바깥으로 다 밀려 있고요. 그러니까요. 홍콩이 자주 거론됐었는데. 그렇죠. 홍콩도 10위권 바깥으로 밀려 있고요. 5위 안에 들어간 최초의 비백인 국가다. 그렇죠. 예. 그 이게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는 한 10위권 안팎에서 이렇게 우리도 그랬었어요. 항상? 예. 근데 올해 갑자기 5위권으로 점프를 한 거예요. 진입을 한 거예요. 코로나 관련해서 그 대응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제가 그래서 세부 점수상을 봤더니만은 예. 뭐가 그하고 있냐면 우리나라 뭐 이제 인적 자본 교육이 가는 건 이제 잘 알고 있는 건데 예. 중등교육 과정 우리가 많이 이제 그 무상교육 이제 가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 점수도 좀 들어갔지만 창작물에 있어서 창작물? 예, 창작물에서 우리가 좀 굉장히 점수가 올라갔어요. 한류하고도 연관되어 그렇죠. 있는 거네요. 예. 아하. 창작물 무형자산에서 우리가 그렇죠. 점수가 확 올라갔어요. 이 특허 비롯 지적재산권이라는 게 뭐 영화나 예. 또는 음원도 다 지적재산권에 들어가는 예.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창작물에서 과거에는 21위 막 이랬었는데 이게 1위로 올라갔어요. 창작물이 한류가 큰일 하네. 예. 자, 그래서 처음으로 비서구권이 아닌 나라 중에 5위 안에 들어갔다. 그렇죠. 이게 기준에 서구에서 만들어가지고 본인도 그렇게 쓰고 있어요. 이건 그러니까는 유럽하고 저기 저 미국이 예. 거의 그러니까 이렇게 독점하고 있던 것을 한국에 들어온 것이 신기할 정도로 이제 기준을 뜯어 고쳐야 되게 틀림없이 서구 유력이 돼 있을 거야. 예.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 기업 경제 상황 지난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게 있습니다. 맞아요. 기업 경영 분석. 예. 이것도 별로 이제 초점을 안 맞추고 있는데 언론들이 여기 좋게 나왔나 보죠. 뉴스공장에 나와서 1분기 때 발표한 거를 가지고 예. 얘기할 때 그 당시에 막 부채 비율이 막 증가했다 뭐 이런 얘기 이제 언론에서 보도한 걸 제가 평가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1분기에도 기업 평가할 때 되게 성장성 예. 얼마나 이제 잘 지금 성장을 하고 있냐, 매출액이 얼마나 이제 변하고 있냐 이런 예. 것들이죠. 교수님 참고로 한 2분 안에 끝내주셔야 돼요. 예. 그다음에 이제 수익성, 이제 수익을 얼마 내냐 이런 거 보잖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안정성, 이제 이게 부채와 관련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올해 2분기까지 국내 기업 경영을 어떻게 했나 하는 총 분석이에요, 이게.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1분기 때 이제 성장성과 수익성은 다 개선되고 이제 그 당시 부채 비율이 좀 증가한 게 있었어요. 네네. 부채 비율이. 근데 이 부채 비율이 그때 왜 증가한 거냐면은 3월 달이면 되게 우리나라 주총을 하잖아요. 예. 주총을 하면 배당금을 이제 결정을 하잖아요. 예. 배당금을 근데 3월 달에 주총에서 결정한 다음에 아직 지급은 이제 좀 시간이 걸려서 이제 4월 달 때 이제 지급되고 그러잖아요. 예. 그게 이제 배당을 안 재무제표상으로는 받아가지고. 재무제표상으로는 부채로 잡히는 거예요. 지급할 돈이니까. 미지급금이니까. 아하. 그걸로 해서 부채 비율이 증가한 일시적인 현상이었던 것이었었고 아하. 이번에 2분기에는 뭐냐면은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이 다 개선됐어요. 그러니까 어디 흠잡을 데가 없는 거야. 수치상으로는 예. 기업은 물론 뭐 어려운 기업도 있고 예. 또 문을 닫는 기업도 물론이죠. 있겠으나 그렇죠. 그 기업 전체 평균을 냈더니 그렇게 됐다. 예. 아하. 그러니까 뭐 매출액 증가율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올해 1분기에는 7.4%인데 이게 한 19%까지 올라갔고. 예? 수치를 봐서 모르겠는데 하여튼 예. 느낌이 안 오는데 예. 좋아졌다는 거죠 지금. 그렇죠. 수익성도 개선되고 부채 비율도 낮아지고. 부채 비율이 낮았다가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다 좋아지니까 보도를 안 하는 것 같아. 그 여태까지 항상 그래왔지 않습니까? 예. 아니 요 대장동 한번 정리 좀 예. 해주세요. 이게 복잡한 전문 용어도 나오고 수치도 예. 나오다 보니까 제가 아는 한에서는 제가 이제 짚었는데 전문적으로 한번 시간 내서 정리하시는 걸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최백은 교수님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